조 1. 청의 고싸움 1. 2월 13일 단판 사흘째 되는 날이다. 오전 8시 30분에 니레대자가 구루다를 찾아왔다. 어제 오후 1시에 일본에서 시나가와 마루가 강화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함선을 위한 석탄과 식량 보급을 실어왔다고 보고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구루다의 머리는 아주 빨리 회전되었다. 니레를 가까이 불러 엄명을 내렸다. 시나가와 마루가 도착했다는 것은 좋으나 석탄과 식량을 싣고 왔다는 말은 극비에 붙인다. 알았나? 네. 니레 대자는 뭣도 모르고 대답을 하였으나 구루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 빨리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라는 독촉차 급파된 기선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조약 체결을 빨리 서두르는 위협용으로 써야겠다는 교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 것이다. 이날도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인원이 역시 오후 1시 정각에 착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위협 공갈도 기총 사격만 하지 않고 전날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조선 측 대표들은 오늘은 또 어떤 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까 가슴을 쓸어내리며 착석을 완료했다. 구루다는 건장한 체구에 구레나루 수염을 한번 손으로 쓱 만지더니 이내 일어나 여유를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조정에서 특히 본 대신에게 명하여 귀국과 구교를 계속하고 화약을 성립시키라고 했다는 일들은 벌써 어제 말씀드렸고 귀 대신과 담판을 거쳐 10일 한두로 귀 조정에서 결정하여 회답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어제 기선을 파견하여 제물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담판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귀국할 것이고 만약 조선 측에서 이를 고의로 천연할 경우 담판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라는 정부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점을 잠작하셔서 귀 조정에서는 조약안을 급히 경성으로 운송할 것은 물론이며 반드시 10일 이내에 회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신원이 자기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입을 열었다. 알았습니다. 조약안은 본 대신이 먼저 배견하였고 우리 조정에서도 종전에 예규가 없는 사항은 속히 주청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방훈도에게 이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등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을 급히 경성에 분보하였습니다. 훈도를 숙소에 보내주시면 이 안건을 분명히 설명해드리기로 했고 훈도는 그것을 서기하기로 어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귀 대신은 절대로 위협해서는 안 되는데도 아직까지 매의 성의 없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이미 결약한 일을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제물포에 내항한 기선은 본 대신이 동경을 출발할 때 남겨놓은 의장병의 일부를 태우고 전적으로 본 대신의 사사를 독촉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파견된 것입니다. 속히 일의 결말을 지어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계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루다는 이제는 의장병의 일부가 따라왔다는 거짓말까지 슬쩍 삽입하였다. 신원은 그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다. 초안을 베껴오라고 본 대신이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도 지시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성에 정식 분보하는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시 엄중히 일러서 속히 필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초안의 필사본을 경성에 자송하는 데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방권은 급히 사람을 보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 그 자리에서 현석은 오경석에게 필사를 지연한 데 대하여 크게 힐책하자 두 사람은 아직까지 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고개 숙여 사죄한다. 이에 구루다가 숨통을 바싹 죄듯이 한 번 더 강조했다. 조약안을 역관에게 시켜 필사하여 즉시 경성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이 궁지에 몰린 듯하자 윤자승이 받아 말했다. 역관을 본 양 대관이 자출할 것이며 경성에 급히 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구루다는 윤자승을 보고 말했다. 역관이 직무상의 명을 받들고도 베껴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조고를 베끼는 것은 역관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숙소에 가서 베껴오라고 명했지요.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가는 베껴오라는 취지의 명을 받았다면 직업상으로도 숙소에 가서 베껴서 지금쯤 그것을 다 번역했어야지요. 그 취지는 본 대신이 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은 이것저것 경성에 풍부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챙기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귀 조정의 결답을 7일 이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귀축에서 10일로 해달라고 간청하였기 때문에 10일로 기한을 연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독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연하고 이 기한을 천연한다면 우리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며 우호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텐노폐하에 없어 본 대신에게 명하신 구교를 계속하고 진목을 돈독히 하여 양국 인민의 안녕을 보존하라는 성질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어서 귀국의 왕을 만나보고 담판을 잘 이룰 수 있게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로다는 완전히 기선을 잡았다는 듯이 숫제 명령조로 말했다. 신원이 급히 대답했다. 자세한 사정 잘 알았습니다. 귀 조정에서 또 기선을 박연할 정도로 기국 내정이 절박하니 화약의 결말을 독촉한다는 뜻을 우리 조정에 즉시 상조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귀 조정께서 기일 내에 결답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건대 혹 조회한 조야간이 실제 상호 교환되지 않는다면 양국의 우호는 영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단코 귀 대신들은 평하시는 저와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조약 체결이 안 되면 즉시 무력 공격을 하겠다는 뜻의 직접적인 말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제 구루다는 공갈 협박을 여반사로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국의 대표에게 이런 협박을 해도 되나 하고 시험 삼아 던져보았으나 조선 측에서 천길 만길 뛰지도 않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역력하자 점점 도가 더해지고 있었다. 또 했던 공갈 협박을 다시 반복하기도 했다. 윤자승이 그루다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상조하는 건은 우리나라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보를 얻은 후에 성심성의껏 담판에 임하겠으며 조야간을 입수하여 급히 사방의 조치를 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담판에 임하는 뜻은 전적으로 양국의 우호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것이며 서로 협력하여 천지신명께 서약하고 우호를 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약을 서명 날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양국의 안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황국에서 군대를 계속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우호의 본 추지를 살기 위하여 본 대신이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아직까지 둔치하여 해산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우호를 잃은 처지에 이른다면 들림없이 군대가 조선에 상륙할 배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포에 도착한 기선 신이가와 마루는 의장병 중 일부가 도착한 것인데 그 중에 상당수만 상륙하여도 지방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대신이 일체 상륙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왕정유신을 시작했다는 글을 귀국에 보내 통제하였고 귀국은 그것을 배척했는데 어떻게 배척했는지 그 자초지정을 모리아마가 어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윤자승이 말한다. 어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건을 백연케 해주십시오. 이상 회의는 오후 3시에 폐회하고 사역은 당상관 오경석과 훈도 현서군을 숙소로 보내 수야관을 필사하게 하였다. 숙소에는 미리 훈령을 받고 김인승과 유병모 그리고 우라세, 아라카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경석이 김인승에게 말했다. 대신의 명을 받고 주야관을 필사하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저녁부터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보았음문이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많은 수고를 덜게 해주신 것입니다. 스기모토 씨는 제가 보기에 역관 중에서 조선어가 가장 완벽한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이분들도 훌륭한 역관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마도에 저의 가업을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이번에는 현서군이 말한다. 저희들은 외어를 이처럼 완벽하게 회독하지 못합니다. 번역까지 해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학문은 또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신지 놀랍습니다. 이 달피라며. 대조해 보시고 의심나는 데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전문의 일부는 대일분국이라고 돼 있는데
조선은 조선국이라고만 되어 있고 일본은 대일본국 황제폐하로 되어 있는데 조선은 조선국왕 전하로 되어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번역하기 전에 구르다 대신께 일일이 질의하였습니다. 제1관은 조선이 자주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알면 그런 것은 일개 훈두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번역상의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들고 가세요. 김인승은 현석운을 곱지 않은 눈으로 쏘아보며 볼륨을 높였고 이에 발맞추어 일본의 4명의 역관이 동시에 조선 측 2명의 차사를 약속이나 하듯이 노려보았다. 집사청에서는 대표들의, 숙소에서는 역관들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2. 베이징교회 바오띵의 리웅장의 저택 응접실에서는 백전노장인 청나라의 실권자 리웅장이 중국식 창파오를 입고 방금 따라놓고 간 향기 짙은 롱징차로 입을 적시고 있다.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것은 한족 지방 세력인 정거판의 상군과 리웅장의 회군이었다. 리웅장의 회군은 그의 고향인 안희성 출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정거판의 상군보다는 소수이나 서구식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외국인에 의해 훈련되었기 때문에 당시 청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태평천국 리웅장은 북양대신 겸 직내 총독이 되어 실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리웅장의 관할 구역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집무실인 텐진에 있지 않고 대개 베이징에 머물러 그의 저택이 베이징 집무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웅장의 맞은편에는 하이칼라에 양복, 조끼까지 차려입고 하늘색 넥타이를 맨 리웅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젊은이가 앉아있다. 그는 온 몸을 영국제 최신 스타일로 장식하고 얼굴에 묘한 웃음기를 띠고 리웅장을 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리웅장은 콧수염과 턱수염은 자연 그대로 손질만 하였고 부드러운 눈매에 중국 전통 사대부의 먹물 냄새가 풍기고 있다. 맞은편의 29세의 젊은이는 구레나룻이 얼굴을 가리고 콧수염 턱수염을 길러 허세를 부렸는데 턱수염이 밑으로 덩이지게 내려서 얼굴이 더 길게 보였다. 눈매는 매섭고 안에 품은 바 뜻이 분명한 눈초리다. 그는 중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한기자를 일부러 흉내낸 차림이다. 그 젊은이는 갓 청국주재 일본 공사로 발령받은 모리 아니롤이었다. 젊은 나이에 외모 대보를 하다가 이번에 강화도 담판에 앞서 가장 중요한 대청국 외교를 해결하러 파견된 인물이었다. 그는 며칠 전인 1876년 1월 11일에 총리아문에 가서 공친한 이신을 만나 국사를 전달했고 지금 강화도 담판에 즈음하여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양쪽에 약간 떨어져 리웅장의 비서 마지엔종과 일본 공사관 서기관 정옥링이 의자에 앉아 필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웅장이 이들을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다. 근래 귀국의 메이지 이슈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던 귀국이 정통 의복을 바꾸고 서양식을 모방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리웅장은 그 복장이 뭐냐는 식으로 무리의 모습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바라본다. 무리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즉시 받아쳤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의복은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넓고 편해서 무사 안일한 사람에게 적당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근면한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옛날 의복은 과거의 상황에 맞고 현재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구식을 신식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부터 내려오는 의복을 입는 것은 조상의 유지에 대한 주무에 해당하므로 자손된 사람은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만세까지 보존하여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금 살아있다 해도 틀림없이 현재의 의리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우리 조상이 귀국의 의복이 지닌 우수한 점을 보고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양 의복이 의수하다는 것을 알고 또 곧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른 나라의 정점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입니다. 모리 아리노리는 일본 최초의 서양 유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런던 대학에 유학했다. 메이지 유신 뒤 귀국하여 신정부에 등용되었으며 의회 교육제도 조사관 등을 역임한 뒤 미국의 대리공사로 부임했다. 1873년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당시 일본의 최고 지식인 15명과 함께 소위 메이록샤를 결성하여 서양 사상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영어 공용 화론을 주장하여 일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공감을 받았는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인종 개조론까지 주창하였다. 아예 일본어를 없애고 영어를 국어로 삼자고 하는가 하면 일본 정령들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데려와 체력과 지력이 우수한 백색 혼혈아를 낳아 그를 바탕으로 일본 인종을 개량하자고까지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일본인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일이지만 그때는 최고의 선각자로 추앙받았다. 당시 일본은 영어를 하고 서양 열강처럼 되는 것이 오매불망 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모두 선망하고 있었다. 조선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일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선이 청의 속국이냐 독립국이냐 하는 문제였다. 청의 속국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기어코 조선이 독립국이란 말을 청으로부터 받아내든가 독립국이란 말이 너무 강하면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는 말 정도는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포식자가 새끼 누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미 누 떼에서 일단 떼어내야 하는 원리이다. 이것이 모리의 임무였다. 모리는 리웅장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꺼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화약은 당신이 체결하셨습니까? 그렇소. 나와 귀국의 이따 대인이 상당한 것이오. 고려와 인도는 다 같이 아시아에 있지만 중국의 속국이라고는 말할 데 없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렇다 쳐도 고려는 천자의 시민인데 어찌 속국이 아니란 말이오? 전에 고려가 능히 근소하고 외국과 상통하지 않을 때는 그런대로 귀여운 나라였으나 지금은 밉습니다. 기왕 귀여워했다면 커서 그들을 어지럽히지 마시오. 일본은 대국이니 소국을 포용해줘야 하지 않겠소? 청일 수호 조규 조약에 비록 소속 방토라는 말이 있지만 말이 애매하여 고려가 속방이라고 분명히 기재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 신민은 모두 중국의 소속 방토란 18성을 가리킬 말로 알지 고려가 중국의 소속 방토 안에 들어간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정차 수역 시에는 소속 방토의 자구 밑에 18성 및 고려, 유구를 첨가했어야겠군요. 여기까지 기싸움을 하자 옆에서 정서사가 끼어든다. 종리아문과 조카가 방법을 강구하여 지금 고려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게 해줘야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권고하건대 이번 건 강화도 단파는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2년 기다려서 귀차 노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통호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모리가 즉시 받아친다. 소양인이 말하기를 일본인은 일을 처리하는데 성질이 너무 급해서 탈이고 중국인은 성질이 너무 느려서 탈이라고 하더니 급성이 완성을 만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군요. 리웅장과 모리의談판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리웅장 역시 속국에 대한 전통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조선의 안전을 바랄 뿐 조선에 대한 종속관념은 총리가 꼭 사모함은 궁친왕 이신과 마찬가지로 추후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모리가 총서에 조회했을 때 이신이 보내온 해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조선은 본래부터 앞뒤를 재며 겨우 제 몸을 추스른 처지였다. 우리 중국은 그들에게 자치를 맡겼고 중국인이 그들의 교섭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수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이 이치로 헤아려 왔다. 조선은 반드시 홀로는 귀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앞의 일로 귀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의 화목을 꾀하고 분쟁을 없애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귀 대신이 중국과 화친하기 위한 상세한 뜻을 전해왔으니 우리 두 나라는 반드시 수호 조기를 지켜서 변함없는 친목을 도모하자.
중국은 원래부터 조선의 정사에 강제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전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청일 수호 조규를 끝까지 지켜 숙방을 서로 침몰하지 말 것을 본 왕대신은 간절히 바란다. 지구를 2바퀴나 돌았다며 자처하고 국제법에 능통한 무리로서도 총리아문의 일관된 종속관념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차에 청일 수호 조규를 직접 체결한 장본인인 리웅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총리아문과 리웅장에 대한 종속관념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은 소위 국제법의 원칙과 많은 점이 모순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초 예상했던 사명은 도저히 달성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야말로 적당한 시기를 보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총리 아문과의 교섭을 단절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다. 리용장과의 담판 후에도 무리는 총리 아문과의 담판을 계속한다. 전번 무리의 조회에 대하여 총리 아문은 조선이 중국에 속한 땅의 하나라는 것은 중국이 자임하는 바이다 라고 하자 무리는 다시 소위 중국이 자임한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짧고 애매하다고 단서를 잡고 논쟁을 벌인다. 여기에 대한 총리 아문의 회신은 그 세금을 받는 일이나 정령을 갖추는 일은 조선이 스스로 하지만 그 땅이 청의 속방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이전과 대동소이한 말을 되풀이한다. 여기서 모리는 드디어 최후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어 총리 아문에 통과한다. 그 내외 정령을 모두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의 자주적 정령을 제외한 귀국가의 사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귀국도 조약종의 침월 등의 자를 인용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흥차 대신을 조선에 파견하였으니 그 일이 잘 성사되리라 낙관하는 바이다. 즉, 조선의 내외 정령이 모두 자주였다면 자주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선과 중국 간의 관계를 무시하겠으니 중국도 청일 수호조교의 속방 운운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벌써 전권 대신을 조선에 파견하였으니 조선과의 조약이 맺어질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이 조회가 중일의 조선에 대한 속방 여부 논쟁의 최후이고 다음에 총리 아문이 모리의 통보를 받은 것은 2월 27일자로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받은 2월 27일 이어 조선 정정 화약이라는 이미 조선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온 것이다. 리웅장은 첫날 모리가 다녀간 뒤 직감적으로 아시아 정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인도는 일찍이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지 오래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확보했으며 영국이 말레이 반도를 식민지화하였다. 또한 불란서는 베트남을, 미국은 필리핀을, 러시아는 조선을 노리고 있다. 조선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잘만 하면 식민지가 아니고 천국이 힘을 가하여 완전 식민화는 막을 수 있다. 다른 서구 열강은 각자 식민지 경영에 바빠서 조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여력을 쏟을 나라가 없다. 그런데 말이다. 조선이 천국 하나만을 끝까지 대국으로 섬겨주는 것은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미련한 조선이여. 세계를 내다볼 줄 알아야지. 천국 하나만 대국으로 믿으면 너희는 망하고 만다. 전에도 명나라는 망해버리고 없어서 중국인도 모두 청을 섬기는데 오직 조선만이 명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이 뒤로도 그 미련한 정치를 또 할 것 아닌가. 답답한 조선인이여.